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저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제가 내린 점수는 점점인데요. 점점 좋아질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프비트의 최근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것은요, 지난번에 그때 최마태 포스트 IT 채널에서 그 세빈님과 마태님 함께 했던 나도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세빈님이 촬영한 사진들을 파이널을 앞두고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상욱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크리틱을 좀 해드렸어요. 사실 뭐 크리틱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사진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해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하면서 채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서 이후에 좀 더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리고 세비님 사진들 보면서 이런 지점들은 좀 특별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그때 저희한테 크리틱 할 때 보여주셨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몇 장을 좀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알차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크리틱을 다시 한번 하기 전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진은 평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진은 주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만 이 사진은 사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빈님이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오셨어. 우리는 크리틱을 해야 되지만 이 사진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많이 아쉽다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사진에도 전문가가 있고 뭐 경력이 많으신 뭐 권위자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진의 경험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사진은 내가 뭔가를 좀 더 알고 있고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돼 있고 이런 것보다 딱 사진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드는 그 찰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커머셜 사진이고 저희가 대가를 받고 뭔가 되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미션이 아니고서는 사진은 좀 주관의 영역에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크리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알차게 써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 1주차에서는 야외 사진을 좀 실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야외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있고 여기 몇 점이 더 이렇게 있었죠. 사진 다 좋아요. 사실 상욱 작가님도 사진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야외에서 처음 찍어본 사람이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요, 여기 앉아있는 데 위치와 그리고 모델의 눈빛, 그리고 빛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 되게 다채롭고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좀 역광으로 찍었고, 역광인데 뒤에 있는 배경과 인물의 눈빛과 의상에 여기 살짝씩 들어오는 빛, 모든 게 다 되게 좋았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빛의 그림자를 잘 쓰셨죠. 나무의 결 사이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인물의 눈에 하나 맺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안부로 처리되면서 명부로 처리하는 부분을 좀 패턴화 시키기도 했고, 그 안에 눈을 위치함으로써 눈빛을 명확하게 준 것도 되게 좋았고요. 특히나 이러한 그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특히 야외 사진 찍을 때는 되게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나무들을 그리고 식물을 잘 사용을 해서 딱 보기 좋은 인포커스를 한 것 같거든요. 인물 앞에 있는 피사체와 인물과 그리고 뒤에 있는 피사체, 전경, 중경, 후경의 심도를 되게 잘 쓰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특히나 여기서는 야외 스냅을 할 때 인물을 앉혀서 찍으신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물을 앉혀서 촬영을 하시니까 포토그래퍼의 시선이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인물이
앉아 있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렇게 포토그래퍼를 혹은 찍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흘깃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스토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 크리틱이 좀 영상에서는 한 16분 정도 상호 작가님이랑 같이 말씀드린 게 좀 짧았다 보니까 그때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었는데 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광으로 되게 아주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일단 처음으로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보였어요. 조금 확대해 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레이어를 한번 띄워서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살짝 딜레이가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다. 여기랑 여기.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껐다 끄면은, 레이어를 껐다가 다시 켜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다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진은 이렇게 프레임 안에 빛에 반사된 부분들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맞지만, 사진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 드넓은 세상을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 사진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뺄셈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상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거를 보여주다 보면은 그 주변의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내가 이 프레임을 보고 뭐 리터치를 하거나 촬영 다음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잘 담겼는지를 확인할 때는 되려 내가 잘 담아냈는가 보다 내가 잘 뺐는가를 생각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게 담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단순히 줌을 하거나 혹은 내가 좀 더 가까이 감으로써 필요 없는 것들을 프레임 바깥으로 하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담으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사진은 이렇게 찍힌 사진이고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리터치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는 약간의 고스트나 플레어를 없애봤고, 특히나 이쪽에 있는 불필요한 잔머리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잔머리, 이게 크게 길게 나와 있는 잔머리와 여기에 있는 이 잔머리까지 이렇게 없애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크죠. 이런 것은 사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님이 처음에 세빈님이랑 이렇게 미팅을 할 때 나도 작가다 1화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하실 때 사진을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아까 제거를 했던 플레어나 점이나 잔머리 같은 게 케이크를 만들 때 데코를 위에다 뿌렸어요. 근데 데코를 케이크의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데코를 이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뿌리다 보니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이드의 바디나 상단에 있는 그 중앙 프레임에 있는 바디에 몇 가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걷어내서 위에 있는 크림 코팅을 다시 살짝 평탄화를 하는 게 의도했던 대로의 케이크 데코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한두 가닥이 남겨있는 채로 케이크의 제작을 완성을 하고 DP를 하면은 그게 약간의 오게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거를 해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들은 의도한 게 아니었다면 약간의 오게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촬영을 할 때 이 잔머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 잔머리가 있는데 살짝만 정리하고 찍어 볼게요 했으면은 없었을 수도 있는 잔머리라서, 이거를 만약에 두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니었다면 리터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없애는 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몇 가닥만 한 몇 초 정도 작업을 해서 없앤 건데,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어느 게 더 깔끔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안 한 게 더 좋은데요? 한다면 사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면, 없앨 수 있었고 없앤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케이크를 만드는 걸로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시간의 미학이다 보니까
그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찍어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긴 어렵잖아요. 다시 뭐 로케이션을 다시 가고 모델분 다시 섭외하고 촬영 약속 다시 잡고 해서 재촬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갔는데 뭐 조명의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막상 갔는데 뭔가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인물의 컨디션이나 뭐 머리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좀 다양하게 최대한 많이 담아놓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터치를 할 때는 보정의 레이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리터치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해보고 다시 작업해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원본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원본에서 무수히 많은 복사본 혹은 교정본이라고 하죠.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케이크로 비유를 하면은 빵을 만들고 그 위에 크림 코팅을 하고 1차적인 이 기본 작업이 된 상태에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만든 상태를 무수히 많이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컬러 레이어도 해보고 뭐 크림을 이렇게도 짜보고 아까 뭐 이렇게 테두리만 그 데코를 한다 그랬는데 전체 다 뭐 데코를 덮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무궁무진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진 작업을 완성을 할 때 리터치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좋겠다 라는 나만의 뭔가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사진을 사용을 하시는 게 찍은 나도 그렇고 그리고 찍힌 주인공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일단은 크리틱을 하는 사진이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정의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잔머리도 없애보기도 하고 이 점이나 몇 가지 것들을 좀 없애보기도 하고 너무 어색하다,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다시 살려보기도 하고 하는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프로그램들은 되게 좋아서 내가 보정을 했어요. 그 보정을 한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불투명도 혹은 오파시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 한 뭐 60%, 80% 적용을 해놓음으로써 이 잔머리가 약간 아웃포커스 된 것처럼 약간 은은하게 보이는데 아예 없어지지는 않은 뭐 그런 형태로도 해볼 수 있으니까 리터치를 하실 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1주 차이는 비슷한 그런 피드백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도 그때 상욱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자가 조금 거슬린다 혹은 계속 시선을 뺏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없애보니까 세빈님이 표현하고자 하셨던 이 그림자에 있는 이 삼각형 레이어가 훨씬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 하나만 지웠는데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여기에 있는 이 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지워보면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시도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보고 하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좀 더 면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그림자를 표현할 때도 그림자에 있는 패턴까지 내가 다 담아낼 것이냐 혹은 그림자에 있는 모양만 내가 여기에 줄 것인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아까 사진하고 또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격가지에 있는 잔머리들을 한번 없애볼게요. 금방 됐죠? 제가 아마 들었던 크리틱이었던 것 같은데 저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쪽에 있는 잔머리도 없애보는 것도 시도를 해봤을 것 같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나는 여기 있는 패턴 없애는데 잔머리는 놔둘래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든지 보정을 할 때 복구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 정도가 좋겠다 하는 지점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너무 좋아요. 이 사진은 상욱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은 특별히 뭔가 피드백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다만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은 날에 촬영했던 시리즈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하면 좋았겠다 정도겠죠. 그래서 이 사진도 한 가지만 더 예시를 한번 보여봐 드리면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만약에 인물을 조금 더 작게 만들고 뒤에 있는 나무를 무수하게 표현해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흉내를 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포토샵 베타 버전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배경을 다 칠해주는 그런 게 생기는데, 지금 이게 베타 버전을 안 켜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나무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한 7, 80%가 되고 나머지 배경이 한 20%인데,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을 이렇게 뒤에 무수히 많은 이제 나뭇잎, 역광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인물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인물을 감싸고 있는 나무 혹은 빛, 자연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인물의 눈빛이나 인물에 서 있는 이 자세가 좀 더 신비롭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인물이 조금 부각되게끔 나왔다 보니까 배경이 주는 매력을 인물이 조금 더 덮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죠. 충분히 좋아요. 다만 제가 만약에 이러한 역광의 완벽한 상황에 있었다면은 인물을 좀 더 작게 해가지고 로우 앵글을 이렇게 쓰셨으니까 자연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컷들도 찍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놓고 이게 나을까? 혹은 좀 더 인물이 부각되는 게 나을까?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면서 A컷들을 좀 더 양측에서 확보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욱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촬영 시도를 할 때 레퍼런스를 정해 놓으셨으면은 상욱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이 있으면 창작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를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진 동아리를 운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1년 정도 회장으로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 크리틱을 할 때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피사체를 정했어요. 그럼 그 피사체를 담을 때 그 피사체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초반에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 피사체를 담고자 한다면은 앞에서도 찍어보고 뒤에서도 찍어보고 측면에서도 찍어보고 혹은 약간 정사각, 대각선에서 찍어보고 위에서도 해보고 아래에서도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라.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도나 앵글 그리고 상황들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동아리에서 지칭하기를 3D 스캐닝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의미가 좀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3D로 이렇게 그 피사체를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근데 필름 시절에는 3D 스캐닝을 할 때 필름의 그 커스가 많아지면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디지털로 다 찍고 하니까 3D 스캐닝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광인데 3D 스캐닝을 할 때 촬영자가 인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측면, 정면, 다른 쪽 측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인물을 또 3D로 돌려볼 수도 있겠죠. 아, 지금 역광이 뒤에서 비치고 오는데 약간만 측면으로 사이드로 약간만 돌아보자.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역광에서 들어오는 빛을 머리 뒤로 다 받아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하면은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받아내면서 또 측면에 있는 사이드는 빛을 이렇게 빛을 맺거나 그런 다양한 빛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역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역광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를 통해서 한번 파장 혹은 반사가 일어나면서 패턴이 또 주어진 역광이에요. 그럼 그 패턴이 주어질 때 나뭇잎이 무성한 쪽은 아주 잔잔한 패턴이 되고 나뭇잎이 좀 덜 있는 열려있는 구간은 또 강한 역광의 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게 빛의 광원에서의 그라데이션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측면에 서 있을 때 포징을 어떻게 하냐, 눈빛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되게 재밌고 입체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차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위주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사진은 뺄셈이니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덜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근데 덜어낸다고 해서 다 덜어내지만은 말고 가끔은 덜어낸 것을 다시 더해냄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해서 내가 어디까지 빼고 싶었는지를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하면은 더 좋은 사진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리틱을 할 때 뭔가 모델과의 뭔가 분위기 그리고 디렉션 그리고 감정선을 만들어내는 방법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감정을 끌어내고 그거를 담아내고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모든 현장에서마다 뭐 감정도 되게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뭔가 어떤 현장에서는 되게 자신감이 차 있고 어떤 현장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뭐 일들 뭐 여러 가지 맥락들로 인해서 촬영자도 온전한 상태로 현장에 임하는 게 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촬영을 할 때만큼은 사진기를 잡은 포토그래퍼가 명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나는 이렇게 찍어야만 해 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거기 계신 스태프들, 모델, 뭐 조명팀, 뭐 미술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분들에게 그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되었든 포토그래퍼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대1 촬영일 때도 있고 혹은 뭐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스태프들이 있는 그런 큰 현장일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모든 현장에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포토그래퍼가 어떠한 이미지를 담고자 하는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도 좋고 혹은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을 말로써 표현을 해도 좋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거기 현장에 전달이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가져오셨던 이 사진을 보면은 사실 아주 잘 찍으셨어요. 뭐 여기서 뭔가 더 크리틱을 별다른 게 할 게 있을까요? 뭔가 상욱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적인 측면들도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좋잖아요. 딱 보기에도 되게 좋아요. 다만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가지고 온 레퍼런스를 보고 그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보기 위해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진과 가지고 오신 레퍼런스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을 하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우리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 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를 같이 완성해 보자. 그래서 여기 계신 인물도 되게 비장한 눈빛으로 꽃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히신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에 잘 담겨야겠다. 이거 미션이 되게 명확하고 하니까 내가 잘 담기기 위해서 그리고 레퍼런스에 최대한 맞는 그런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촬영 현장이 되게 촬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되게 한 마음으로 되게 잘 만들어낸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만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은 레퍼런스의 사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진도 현장에서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이기투합해서 완벽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진다면 인물의 눈빛은 사뭇 달랐어요. 그 인물의 눈빛이 워낙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다 보니까 좋은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느낌을 받지만 근데 거기에는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잘 못 따라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빛에서
그 비장함이나 비범함보다는 이 컨셉에 맞게끔 이 배경과 상황에 완전히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포토그래퍼가 모델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이미지를 만들 건데 지금 촬영한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 공원에서 혹은 이 숲을, 이 꽃밭에서 쉬어,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카메라를 이렇게 개슴츠럽게 한번 봐. 뭐 그런 디렉션이었을 수도 있고, 최대한 편안하고 릴렉스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잠깐 카메라를 우표정으로 응시를 해달라. 뭔가 눈빛에 힘을 좀 풀어보고 카메라를 멍하니 한번 바라봐 달라. 뭐 제가 촬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오는 그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소통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인물이 어떤 눈빛으로 임하면 좋겠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무드로, 어떠한 분위기로, 혹은 어떠한 톤 앤 매너로 사진에 담기길 원하는지는 포토그래퍼가 잘 정리를 해서 뭐 단어든 문장이든 상황이든 전달을 해주시면은 누군들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눈빛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작업에서는 딱 하나가 부족했다. 모든 그런 라이팅이나 소품, 상황적인 연출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인물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눈빛으로 촬영에 임했으면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더 명확할 필요가 있었겠다 정도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특히나 뭐 매거진이나 패션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촬영할 때 기획안에 그러한 문장이 꼭 있을 거거든요. 최대한 편안해 보이는 혹은 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뭐 유혹하는 듯한 혹은 여행지에서 설렘 가득한 혹은 뭐 따분해 보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분의 형용사들, 단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인물이 그 형용사를 하나를 유추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비장하게 지금 이렇게 찍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당당해 보이게, 굳이 말하자면은 당당해 보이는 혹은 또렷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가져오신 레퍼런스랑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촬영해 볼 때는 여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니까 인물에게도 이 분위기를 최대한 전달을 잘 해서 그 눈빛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포토그래퍼의 명확한 무드 디렉션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미술이나 조명은 만약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사실 계속 시도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물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눈빛을 줬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눈빛이 내가 보고 싶었던 눈빛이 맞는지, 그리고 모델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눈빛이 좀 더 과하다 싶으면 그거를 좀 줄여보는 거, 너무 덜 한 것 같다 하면 조금 더 눈에 힘을 주는 거, 이런 것도 포토그래퍼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비유를 하나를 하자면은 그 음악 공연에서 지휘자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템포가 좀 느리거나 빨라요. 혹은 사운드가 좀 약하거나 너무 세요. 그럼 이제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디렉션을 주겠죠. 템포를 좀 높여라. 혹은 강도를 좀 주자. 이런 식으로 사인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손동작이 아니라 말로써 바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좋았는데요. 눈빛에 조금 더 강렬한 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혹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또렷해서 약간 힘을 빼고 좀 더 편안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보다 더 눈에 힘을 빼고 좀 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촬영하시는 분도 포토그래퍼의 소통에 바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무드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사진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매거진을 촬영하시는 그 실력이고 경력 있으신 실장님들은 그런 거는 귀재실 것 같거든요. 모델의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현장을 완전히 진두지휘라고 장악을 하면서 그 인물이 어떤 분위기를 냈으면 하는지조차 촬영하기 전부터, 첫 슛이 들어갔을 때부터, 혹은 첫 번째 피드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위플래시 같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우리가 콘서트 같은 걸 갈 때 지휘자랑 연주자를 보면은 이미 분위기에 합의가 딱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동작 하나를 하는데 지휘자의 이 동작을 하기 전 손만 올렸는데 이미 연주자들은 어떠한 말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촬영할 때 말씀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말로써 해보는 걸 해보시면은 촬영을 할 때 분위기를 장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뭐 다시 좀 돌아가자면 이 사진은 너무 잘 찍은 사진이라서 굳이 그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피드백 정도만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3주차였나요? 3주차 때도 레퍼런스를 하나 가져오시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의 레퍼런스는 폴라로이드로 찍혀있는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거나 뭔가 사진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 그렇다 보니까 사진이 조금 더 빈티지해 보이는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이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로 이렇게 쨍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렷하고 되게 쨍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여주셨던 레퍼런스가 세빈님이 가지고 오셨던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레퍼런스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 사진 되게 매력 있다, 질감이 되게 아날로그틱하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델의 표정으로 찍었는데 이게 그냥 또렷한 사진이 아니라 뭔가 앞에 레이어를 덧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촬영을 하실 때 뭔가 렌즈 앞에 뭔가 비닐 같은 걸 살짝 덧대거나 아니면 뭐 필터 같은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고 나서 약간의 리터치를 통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하게로서는 입자가 좀 큰 그레인을 조금 한번 껴보는 것도 뭐 그런 시도도 좋았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다 걷어내고 이렇게 그 마감을 하신 거면은 이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도들을 떠올려 보셨는데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거기까지 떠올려 보시지 못하셨다면은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더 사진을 재밌게 찍어볼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상욱 작가님이 이 주차에 촬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 의상 말씀을 하셨고 마태님도 의상이 아깝다, 세빈님이 의상이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다 너무 공감이 갔고요. 다만 이제 그 맥락이었죠. 이 촬영들이 세빈님의 사진이지만 뭔가 약간 인물에게 파워가 좀 더 집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베이스의 사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세빈님의 시도의 느낌보다는 이제 인물의 힘이 사진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연출적인 힘보다 좀 더 앞서 있는 느낌이 든다 할까,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되게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룸에서 시도를 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이 사진이 주는 느낌과 여기 있는 이 시도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베개를 이렇게 던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뭐 그런 뭔가 시퀀스가 보이는 그런 사진도 좋았고요. 이 사진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아까 2주차 사진에서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 모델에게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셨는지가 조금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느낌은 들어요. 아마 세빈님도 그러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촬영을 하면서 있는 몇 시간 동안 모델님도 질문도 하시고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포즈를 취할까요? 이런 것도 좋지만은 포즈와 연출, 느낌 외에도 이제 어떠한 눈빛, 어떠한 맥락, 어떠한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사진에서 보였으면 하는 한 끗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따분함, 뭔가 일탈, 그리고 탈출, 뭐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와 지루해, 뭔가 내 일상은 왜 이렇게 뭔가 한정돼 있지?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미술적인 연출을 한다면 이제 의상을 이런 티셔츠보다는 뭔가 뭐 셔츠나 뭔가 뭐 오피스룩을 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조금 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옷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자연으로 탈출을 할 때는 반전을 준다거나 혹은 그 반전을 반대로 꼬아가지고 야외로 나갔을 때는 좀 더 완전 편안한 복장, 안에서는 뭐 다른 복장, 혹은 반대로 야외에서는 완전 불편한 뭔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오피스룩, 실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내와 야외를 곁들였으니까 실내는 어떤 느낌, 야외는 어떤 맥락,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짜보는 연습을 해봐도 좋았겠다 뭐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여기에서 가져오신 사진도 뭐 다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건 되게 어렵고, 저도 뭐 어떤 것들은 뭐 이거보다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맥락들이 있죠. 근데 뭐 모든 크리틱들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정도 맥락이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있는 이 타일의 빛이 좀 들어온 구간이 조금 거슬려서 뭐 메꿔보거나 그 부분을 크롭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빛이 좀 더 세게 들어가고 컬러가 더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눈이 글로 가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어디에 시선을 먼저 두어야 될 것인가도 사실 포토그래퍼의 연출과 의도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나는 인물의 눈빛부터 보고 눈빛에 집중해주면 좋겠는데 눈빛을 안 보고 뭔가 뭐 벽의 색깔, 의상, 뭐 혹은 뭐 컬러의 콘트라스트, 혹은 뭐 빛망울에서 들어오는 뭐 플레어, 막 이런 것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사진의 외형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케이크가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크림이 되게 맛있고 뭔가 빵도 되게 좋은 재료 써가지고 되게 프레쉬하고 상당히 맛있게 만들어진 하나의 케이크인데, 거기에 뭔가 아주 화려한 데코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가 크림의 퀄리티, 뭐 빵의 퀄리티보다는 그 데코 하나로만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만 사람들이 찾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어디부터 보고 어디에 집중했으면 하는지는 포토그래퍼가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덧셈이 아닌 뺄셈이다가 거기에도 이런 맥락에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요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였다면 이렇게 크롭을 조금 해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좀 잘 안 보이고 조금 더 인물에게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링을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방식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크로핑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 룸에 있는 디테일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굳이 천정에 있는 부간들이 필요가 없다면 뭔가 포스터를 만들 때는 위에 뭐 텍스팅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이 사진은 소파에 있는 구도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타일, 여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슬리퍼, 그리고 문 밖에 있는 화분, 자연, 그리고 인물이 이렇게 자세, 쿠션까지 봤을 때는 정방향으로 크롭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주차 사진에는 이제 1주차와 2주차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사진은 뺄셈,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인물 디렉션, 인물이 어떤 분위기로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이 더 가미됐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파이널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욱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크리틱 이후에 뭐 마태님과 또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고 해서 촬영 기획을 멋지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시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촬영은 저희 이 오프비트 새로운 공간에서 촬영을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죠. 저희 공간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멋진 기획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뭔가 소품도 되게 다양해지고 인물이 취하고 있는 자세 그리고 눈빛 그리고 어떤 컷들은 이렇게 눈빛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컷들은 인물의 자세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 뭔가 미술을 통해서 눈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연출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파이널은 별도의 크리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빈님의 기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사진들이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아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되게 다양한 라이팅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촬영을 하실 때 배경지 선정, 뭐 소품 선정, 모델 선정, 그리고 의상 여러 가지가 다 잘 반영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연습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빈님께서 저랑 상욱 작가님이랑 크리틱 할 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말씀을 드렸고 사진을 본격적으로 좀 연습해 보신 것도 사실 이렇게 뭐 긴 기간이 아니라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을 연습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파이널까지 이렇게 잘 담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빈님께서 사진이 만약에 재밌으시다면 앞으로도 몇 가지 촬영을 더 해보시고 계속 촬영을 이어가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찍으실 때는 어떻게 찍으실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크리틱을 하고 나서 역으로 저에게 궁금했던 부분들은 없었을지 그 크리틱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크리틱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인물 촬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세빈님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세빈님이랑 저희 오프비트에서 포트레이트 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한번 모시고 저희가 세빈님을 한번 담아봐 드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세빈님께 뭔가 사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때 크리틱 할 때 좀 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드리고자 했던 크리틱 중에서 좀 좋았던 점 혹은 좀 아쉽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혹은 다음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거나 예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뭔가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진은 사실 아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주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뭐 이게 최고예요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정도 말씀을 계속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세빈님을 또 모실 때까지 조금 더 이 말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큰 응원을 받고 계속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